정적분의 활용 2회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적분의 활용 기본 다지기 문제예요. 예. 최고차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의 F3은 0이다. 그러면 벌써 그냥 2차 함수 자체로만 봐도 미지수 2개 처리해 준 거예요. 원래 2차 함수는 미지수가 3개인데 그 중에 최고차의 계수 1이다와 3 넣었을 때 0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남은 미지수는 1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미지수 남은 하나를 완성해도 좋고 아니면 그거 몰라서 넓이를 구해도 좋고 하고 이렇게 줬는데 이런 거 2018이잖아요. 위에 있는 거. 몇 년도 문제인지 그냥 말해주는 것 뿐이야. 예. 연도 비슷하게 숫자가 나오면 그 연도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예, 라는 말 기억하시고 0에서 2018까지 정적분한 걸 3에서 2018까지 정적분한 게 서로 같다 라는 뜻은 그냥 번역하면 0에서 3까지 fx, dx 한 것이 0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걔가 더군다나 3자리에서 근을 가지는 2차 함수라면 2차 함수라면 요거는 우리가 할 얘기가 좀 있는 거죠. 요렇게 돼서 여기 어딘가에 0이 있을 텐데 하필이면 0에서 3까지 정적분을 했더니 딱 0이 됐다. 이 넓이랑 똑같다는 말이다. 그죠? 예, 그러면 이 0 여기를 반 한 게 여기에도 있다는 소리고 따라서 그냥 1, 2, 3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fx와 2차 함수에 둘러싸인 넓이가 얼마냐. 그래서 이제 끝내 나머지 미지수 하나가 얼마냐는 구할 수 있지만 관심 없고 우리는 6분의 최고차의 계수 1 그리고 두 근 사이의 간격 2의 세제곱 여기까지만 해주면 바로 답이 나온다. 3분의 4다. 이렇게요. 처리하면 되는 문제고. 요게 이거 거의 90년대 수능 문제인데, 이거. 아직도 나오네. 이게 정석에도 있을 거야, 아마. 90년대 수능이라. 원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도형. 맞죠? 원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도형. 그러면 얄짤없이, 맞아. 이거 있잖아, 얘들아. 이거 좀 더 확대해볼까? 너무 많이 확대했나? 그러니까 이런 거 넓이 구하라고 그러면 애들이 착각을 하는 거야.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를 뺀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된다고 착각을 하는데 아니라고. 이거 진짜 넓이 구하려면 좀 골치 아파요. 나는 X축으로 이렇게 썬 그 짝대기의 길이를 세로로 곱하는 거라서 이게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X축으로 둘러싸였지만 여기부터 요 위로는 이렇게 끝자락이 올라가요. 그 말인 즉슨 여기를 찾아내가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 함수에서 이 함수를 뺀 함수를 적분해야 되는 거야. 골치 아픈 적분이에요. 이 A를 그냥 구하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죠. 네. 그렇게 안 하고 얘를 구하라고 하면 여기다가 이런 애를 좀 이상한데? 너 말고 이리 와 요렇게 해요. 선이 너무 두꺼워져 버렸는데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이든 이 부분이든 아랫부분이든 절반만 구하고 요 부분이든 아랫부분이든 절반만 해서 여름이다. 2배 하면 된다. 이런 얘기. 다만 요런 거는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ax 제곱 더하기 b에서 y는 x를 뺀 다음 그게 만나는 자리인 0과 1까지 적분을 하여 2배를 한다. 가 이제 하나의 계산법이 될 텐데 요건 아니에요.
요 부분은 아무리 얇아도 야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고 이렇게 직선이 가로질러서 이 넓이 구하라고 하면 우리가 알파, 베타에 대해서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쓴다는 거 알잖아요. 그럼 그게 얇아지면 얘기가 달라지냐? 아니죠. 아무리 조금해도 분명히 이차함수와 직선의 교점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맞아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요 뒤로는 6분의 A 절대값 A 2 빼기 1의 3승 그것을 2배 하는 것이 맞습니다. 좀 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고요. 그럼 이거 AB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는데 AB는 이미 나왔죠. 여기가 1인데 예, 여기 1,1 지난다와 2,2 지난다를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저기다가 그죠? Y는 X하고 1하고 2에서 만난다며. 그러면 이 점이 1,1, 이 점이 2,2니까 1 넣었을 때 1 넣어야 되고 2 넣었을 때 2 나와야 된다. 의 연립 2원 1차 연립방정식 푸시면 A값 B값 바로 나옵니다. 그렇게 구하는 아주 고래적 얘기예요. 아 잡고 싶다. 어제부터 들어와 있었을까요? 마이크는 저기 있으니까. 자, 한번 보세요. y는 x제곱이 있고 뭐 선이 되게 많아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이 x는 1은 무시해도 됩니다. 그냥 적분의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쪽 끝 구간 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차함수 하나가 지나가는데 여기를 이런 직선으로 이렇게 자르는 거죠. 이런 직선으로 이렇게 자르는 거죠. 잘랐을 때 이제 이 구간과 이 구간이 나오는데 이쪽에 이제 상한선을 x 이퀄 1로 하겠다는 거고 적분의 출발점을 0으로 하겠다는 거고 그럼 0과 1 사이에 어떤 잘리는 지점이 있을 텐데 그걸로 인해 만들어지는 두 개의 넓이의 합의 최소값이 얼마냐 라는 질문입니다. 합의 최소값 아니지 최소값이 되도록 하는 이 기울기는 얼마여야 되냐. 왜냐면 이게 이렇게 내려오면 기울기가 내려오면 여기 넓이는 이만해지고 여기 넓이 넓어지고 이게 올라가면 여기가 넓어지고 여기가 좁아지고 그죠? 잘 모르겠으면 반반 잘 모르겠으면 반반 예. 그래서 나의 선택은 반반 됐으면 좋겠다. 반반 됐으면 좋겠다. 그럼 그 반반 됐으면 좋겠다를 이제 구현하는 조건으로 구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x 제곱에서 그냥 ax를 빼는 거예요. 이렇게 둘이 빼줘서 적분을 시작하면 지 알아서 이게 위에 있을 때는 플러스 넓이가 나올 거고 이게 위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넓이가 나오겠지. 근데 내가 원하는 건 그게 딱 반반 되어 0 되는 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0에서 1까지 이걸 그냥 써주시면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A 가 0이다. 반반이 아닌가? A는 3분의 2 다른데? 왜지? 두 도형의 넓이야. 뭐가 다른 거지? x 이퀄 1까지 최소. 합이 일정이 아니구나. 이게 산술기하 평균 모양이 아니군요. 합이 일정이 아니고 쏘리. 이건 최대다. 이건 최대구나. 잠깐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세로도 아니고. 아, 그렇네. 이게. 그러면 사선에서 절반되는. 아, 이건 직관이 안 되겠네요. 그냥 식으로 갑시다. 예, 식으로 가야겠네요. 진짜 그런가? 뭐, 아무튼. 일단 뭐, 정해로 가면 어떻게든 답은 나올 테니. x제곱과 ax가 서로 만나는 자리가 있어요. 교차하는 자리. 하나는 0이고 다른 하나는 a겠죠. x는 a. 그러니까 이 자리가 a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이 놈을 sa라고 하면 인테그랄 0에서 a까지는 직선에서 ax 마이너스 곡선을 빼줘야 위에서 아래 걸 빼면서 넓이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더하기 a에서 1까지는 곡선에서 직선을 빼주어야 넓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건드리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진짜로 지금부터 적분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 진짜로 지금부터 적분을 시작해서 이거 뭐 얼마든지 a를 계수로 하는 부정적분을 실시할 수 있고, 그 부정적분한 결과에다가 a를 넣고 0을 넣고 둘이 빼는 거야.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부정적분하고 그 부정적분 결과에다가 1 넣고 a 넣고 둘이 빼면 모르긴 몰라도 a에 대한 3차식이 등장할 겁니다. 그 a에 대한 3차 함수를 생각해서 0에서 1까지 정의역을 정한 다음 0에서 1까지 중에 3차 함수의 최고 높이를 갖게 하는 a를 구하면 돼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 과정에 이르는 논리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계산되면 a에 대한 함수일 것이다. 네? 3차든 몇 차든 함수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 무슨 행동을 할 거냐면 틀림없이 이놈을 a에 대해서 미분할 거예요. 그죠? a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도함수로의 s'a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자리를 찾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야 sa가 올라가다가 내려가게 될 테니까요. 예, 그리고 이 자리에 해당하는 a 값을 최소였네? 쏘리. 예. 이렇게 마에서 뿔로 바뀌는 자리를 찾을 거예요. 내려가다 올라가야 거기가 극소이자 최소가 될 테니까. 예, 그래서 이 자리를 최소가 되게 하는 a 이렇게 말할 거라고요. 그죠?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미분해도 되잖아요. 왜? 이게 a에 대한 함수야. 이 미운 오리새끼 잘 생각해봐요. 미운 오리새끼에서 결국 호수의 주인은 누구였냐면 a예요. 얘죠. 그리고 얘가 주변수예요. a에 대한 함수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미운 오리새끼가 들어있네요. 여기. 그럼 어떻게 하라고? 미분하기 전에 쟤네들 다 빼내라고. 그러니까 얘를 이러는 거죠. a 곱하기 0에서 a까지 x dx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 a까지 x제곱 dx 더하기 이것도 a에서 1까지 x제곱 dx 그리고 마이너스 a 인테그랄 a에서 1까지 x dx 이게 빼낸 거예요. a에 대한 함수를. 그런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바로 미분을 때려요. 네, 왜냐하면 내가 찾는 것은 이 도함수를 일단 0으로 만드는 값들이니까. 그러면 이쪽은 미분 그대로 0에서 a까지 x dx 더하기 그대로 미분. 그러면 a 곱하기 a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게 곱의 미분법이니까. 미분 그대로 미분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a에 대한 함수니까 미분하면 바로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주의하세요. 주의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얘 a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틀림없이 이놈의 부정적분에다가 1 넣고 빼기 뒤에서 A 넣고 할 때 A가 들어간 함수가 마이너스를 달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근말을 미분한다라는 건 이 A가 여기로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마이너스를 달고 들어갔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 마이너스 괄호 열고 여기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곱의 미분법 쓰겠습니다. 미분 그대로 하면 인테그랄 a에서 1까지 x dx 더하기 그대로 a 미분 하는데 이 미분 때 요 놈이 여기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마이너스를 달고 들어갈 거다 라고 하니까 여기서 연말을 마이너스로 바꿔준 다음 a 제곱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땡큐 하게도 임마랑 요노마랑은 지워져요. 예, 지워지고 우리가 찾는 것은 이제 이게 0 되는 순간이죠. 예, 0 되는 순간.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적분을 시작하시면 2분의 x제곱에 a 넣고 0 넣고 둘이 빼는 거니까 2분의 a제곱. 그리고 요노마도 마찬가지죠. 요노마도 2분의 x제곱에다가 1 넣고 a 넣고 둘이 빼는 거니까 1 넣었을 때 2분의 1 2분의 a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a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는 0. 그래서 결론은 a 제곱은 2분의 1이 될 때 그럼 a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인데 아마도 하나가 극대 하나가 극소겠죠. 3차 함수니까. 그 중에서 저 범위 안에 있는 건 양수 2분의 루트 2예요. 여기서 당연히 극소가 나오겠죠. 이렇게 된다. 식으로 계산하면 이렇고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낼 리가 없는데 잠깐만. 다시 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 자, 이제 나머지 두 문제는 운동 이야기입니다. 속도, 가속도 잘 읽고 상황 판단을 해보죠. 독해에만 성공을 하면 사실은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면에 정지했던 열기구가 수직 방향으로 출발한 지 t분 후에 속도를 저렇게 표현하겠다. 제일 좋은 건 이 녀석을 그리는 겁니다. 0분에서 20분, 20분에서 40분. 아니지, 내가 이렇게 함부로 실선을 그리면 안 되고 20분 20분 40분 끊어서 그래서 0분부터 24분까지는 T, VT는 T, 그럼 가로축을 T축이라고 하고 세로축을 V축이라고 하면 저게 T라는 아이가 우리 XY 평면으로 얘기하면 Y 이퀄 X랑 같은 거죠. Y 이퀄 X랑 같은 거니까 이렇게 45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20분과 20이 서로 맞겠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는, 20에서 30. 저거 30만 되면 바로 0 되는 거죠. 이렇게요. 여기 30. 그래서 40일 때는 마이너스 20으로 가 있는 요런 그림입니다. 요런 그림. 잘 그렸네. 이게 VT 그래프. 출발한 지 35분 후 대략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요 녀석의 열기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얼마인지 구하여라. 지금 상황을 살펴보시면요. 만약에 이 높이 함수를 시간에 대해서 만들었다고 하면 아니 그냥 이게 지면이라고 하고 실제 운동을 따져보자. 실제 운동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 이 열기구 아이가 묻자. 지성아, 이거 몇 분 동안 상승하는 거니? 그렇죠. 30분 동안 상승하는 거예요. 이게 흔하게 하는 착각이 20분 동안 상승하고
20분 지나면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상승하는 속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얘는 도함수기 때문에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30분 동안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30분에 여기 와 있는 거죠. 여기 와 있고 이제 30분이 되는 순간부터 하강을 시작합니다. 이게 확실히 V가 마이너스니까 하강이에요. 그래서 35분이 되었을 때 이렇게 내려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의 질문은 뭐냐면 이 열기구가 지면으로부터 몇 메타의 높이에 있는가 이렇게 H35를 물어봤어요. 한마디로 위치를 물어본 겁니다. 위치. 그러니 당신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35분까지를 정적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넓이 구하는 게 아니고요. 정적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진짜로 적분을 해야 되나요? 적분해도 되죠. 적분해도 되는데 굳이? 뭐하러? 굳이 뭐하러? 다 삼각형인데. 그러니까 20, 20, 400, 400의 절반 200. 이 넓이가 200이네요. 200. 많이 더 올라갔다. 그리고 이건 10, 이건 20. 그러면 200 절반하면 100입니다. 100. 300m만큼 올라갔다가 이게 가로 길이가 5분, 세로 길이가 그럼 기울기 2배니까 10m. 그죠? 절반이니까. 10. 5 곱하기 10. 50 절반하면 25. 마이너스 25만큼 내려왔네요. 그래서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는 300 마이너스 25인 275m 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지 않냐? 아니 그러니까 애가 딱 이게 초기 속도를 보여서 나한테 초기 속도를 딱 보이고 얘 열 에너지에 의하면 얘는 20분 동안 상승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렇게 관성으로 올라가서 속도가 이렇게 감소를 할 거야. 그러면 진짜 중력을 못 이기는 시점이 오면 애가 내려오겠지 라고 예상을 한 다음에 35분 후에 그럼 쟤는 275m에 있겠네. 쏴! 하고 대포 딱 대고 275m에 대고 쐈는데 애가 맞아봐. 얼마나 기쁘겠어. 애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빵! 예! 아니야? 챗. 직선 궤도를 매초 40m/s로 달리는 열차가 브레이크를 작동한 지 t초 후의 속도가 저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초당 40m 어마어마한 속도죠, 사실은. 1초에 40m 달린다는 건. KTX? 슝 가고 있는데 뭐 갈 때가 등속 운동이니까. 근데 앞에 이제 뭐 여기 있다 어쩌다 그러면 역 앞에서 꽉 하고 잡을 수는 없을 거예요. 속도를 줄여야 될 거 아닌가.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작동된 지 t초 후에는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서 뭐 애를 멈추게 할 것이다. 그럼 이제 질문이 뭐냐면 브레이크가 작동한 후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열차가 달린 거리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게 질문이 두 개인 거예요. 이걸 캐치를 못하면 말은 알아들었는데 어쩌란 얘기지가 돼요. 이 질문이 두 개인 거예요. 브레이크를 작동했어? 그러면 열차는 몇 초 만에 정지해? 라는 질문이 먼저 대답이 돼야 되고 그 시간 동안에 너는 얼마나 움직였어? 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지할 때라는 건 V가 0이 되는 순간이니까요. 거기다가 40-3분의 8t를 집어넣으면 t 값은 8, 5, 40, 15초 후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2번의 정답은 그래서 열차가 달린 거리는 0초에서 브레이크, 여기서 0초라는 거는 이제 브레이크가 작동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0초에서 15초가 되는 동안 V, 즉 속도의 찰나의 시간을 곱해주면 속도 곱하기 시간은 거리 이렇게 되는 거죠. 속도 곱하기 시간은 거리를 실시간으로 더해라 입니다. 이제 식으로 처리한 거고요. 이거를 좀 더 뭐랄까 리얼하게 보고 싶으면 바로 이걸 쓰시면 됩니다. 네, 이게 t에 대한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8짜리 직선이잖아요. t에 대한 일차함수니까. 그리고 y절편이 40이에요. 40. 그래서 얘가 3분의 8의 기울기로 쭉 가면 어느 순간 v가 0 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가 15라고 구해낸 겁니다. 구해낸 거고 이 라인이 직선의 라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렇게 적분할 필요가 없고 가로 15, 세로 40짜리 직각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 넓이를 구하시면 되죠. 넓이를. 그래서 15 곱하기 20 하면 300m. 300m. 무려 300m. 300m면 KTX 아닌갑다, 이거. 그지? 300m 전부터 브레이크 잡아 설 수 있는 기차는 이 정도로 설려면 짐 다 쏠릴걸요? 안 될 거예요. 저거 지금 가속도가 3분의 8이란 얘기인데, 가속도만 3분의 8m/s면 제가 2.67m/s로 시간당 줄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급정거에 해당합니다. 저 정도 되면 큰일 나요. 그 보통 KTX는 한 1km 전부터 속도를 줄여요. 시속 300으로 달리다가. 원래 얘 대단한 열차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느리다고 생각이 될까? 서울, 부산 3시간? 아니야. 얘 진짜로 달리면 서울, 부산에 한 1시간 20분이면 주파할걸요? 1시간 30분? 요 정도면 주파를 할 텐데 왜 이렇게 느려졌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잖아. 각 지역구의 정치인들마다 우리 동네에 역 세워주세요 그러는 거야. 우리 동네 여기 KTX 처음 추진된 게 언제지? 처음 추진된 게 전두환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경상도 정권이잖아. 여기에는 역이 따닥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KTX야? KTX는 가속 구간이 필요한 건데 가속을 하다 말고 감속을 시작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달리면 우리나라 생각보다 좁아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가속 하다가 정속으로 좀 달리다가 300 몇 번 찍고 감속 그다음에 대전 가서 서야 돼요. 이거는 요쯤 오면요 진짜로 그냥 일단 무궁화호랑 비슷해져요. 가속을 못 하잖아. 가속을 바로 가면 바로 다음 역인데. 그래서 느리다. 기본 다지기 다 했습니다. 기본 다지기 다 했고 여기서는 이제 몇 건만 좀 보죠. 우리 또 이해 못하면 안 되니까. 이건 그냥 적분하시오고요. 이거 공식으로 만들어 보란 얘기인가? 우리 공식 한번 추진해 볼래요? 나도 이건 안 외우고 있거든. 그러니까 좌우 동형의 4차 함수의 극소에서 그은 접선으로 둘러싸인 두 부분의 넓이 또는 뭐 한쪽만이라도. 그래, 시간도 남는데 이런 건 한번 해보자. 저렇게 물을 일이 잘 없어가지고 나도 이거를 공식으로 외우고 있지는 않은데 공식을 유도하면 되죠. 자,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가장 그
공식을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스치는 자리가 직선이 아니고 X축이면 딱 좋아요. X축이면 좋고, 그 다음에 근도 좌우 동형이기 때문에 세 개로 잡지 말고 알파와 베타로만 잡아봅시다. 알파와 베타로만 잡으면 좌우 동형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당연히 A로 시작하는 4차 함수 이렇게 가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 I는 fx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A 한 다음에 x-알파, x-베타 두 개는 관통하고 알파와 베타는 관통하고 x-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스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구사항은 심플하죠. 이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S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얘는 한 번도 미미터로 내려간 적이 없으니 이 함수를 그냥 적분하면 돼요. A x-알파 x-베타 x-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dx. 근데 이렇게 정적분하면요 틀림없이 음수가 나올 거예요. x축 아래로 내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마이너스 붙일 생각하면 되는데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나중에 저 앞 계수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절대값이 어버리면 됩니다. 그럼 이제 넓이화 시키면 되는 거니까. 자, 요거에 성공하면 돼요. 물론 너희들의 적분 실력이 아직 부족하여 이거는 어떻게 적분하는 거예요? 뭐 할 수 있겠죠. 뭐 미친 듯이 전개하면 4차씩 나올 텐데 같이 죽자는 소리지 그거는. 예, 그런 건 아니고 있어요. 이게 이제 눈에 딱 보이는 적분의 수단이 있는데 어떤 측면이냐면 최대한 이 묶음을 살리는 거죠. 이거를 안 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묶음으로 그대로 내보내서 덩어리째로 적분을 하는 게 우리한테는 제일 편하거든. 그러니까 이걸 건드립시다. 이걸 건드려서 얘를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더하기 알파 베타죠. 이게 전개하면. 근데 이게 뻔히 보이거든. 지금 이거를 뒤로 숫자를 잘 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묶으면 요거랑 똑같은 식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예, 그걸 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좀 생략을 할게요. 여기에 필요한 숫자는 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이러면 완전 제곱식이 되죠. 그 다음에 더하기 알파 베타 마이너스 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요. 그럼 이제 안 건드린 거예요. 이게. 그럼 이 안쪽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A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마이너스 근데 요것도 말이야. 요것도 잘 보시면 이게 4분의 4알파 베타잖아요. 4분의 4알파 베타. 그럼 4분의로 통분해서 얘를 1로 올리면 여기 나오는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4알파 베타가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에이, 그럼 다 써야지 뭐. 요 마이너스 앞으로 이렇게 묶어볼게요. 묶고 4분의로 통분을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가 된다고 요놈의 생키더라. 거기서 많이 보내갔지 않아요? 예, 마이너스 4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됩니다. 그런 거로 그거 좀 생략 좀 해보려고 그러면 요만큼은 이렇게 묶였고 요 뒤에 녀석은 4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내가 굳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 하는 이유가 있겠죠. 요렇게 하고 요렇게 묶인, 그러니까 이만큼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x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됐습니다.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면 이 녀석을 요렇게와 요렇게 분배를 할 거예요. 잘 좀 따라와 봅시다.
알겠죠? 분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적분의 안쪽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S는 야 A 너 좀 나가봐. 귀찮게. 알파에서 베타까지 얘랑 곱한 거 X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4제곱 dx 그리고 얘까지 해서 한 덩어리. 그 다음에 가운데 플러스 부호하고 뭐까지 나가냐면 얘하고 얘를 곱해서 같이 내보내. 그냥 4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까지를 내보내. 왜냐면 거기에 x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요 x 부분만 남겨서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x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dx 이렇게 되겠죠. 얘랑 곱해서 한 덩어리 4차식, 얘랑 곱해서 한 덩어리 2차식. 요 인테그랄 안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예, 그거를 두 개로 이렇게 쪼갠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얘를 적분하면 돼요. 이거는 아무리 덩어리째라도 여기 최고차의 계수가 x1이기 때문에 그냥 이 자체가 하나의 x 값이랑 똑같은 거예요. 적분을 하면 5분의 a x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5승 알파 베타 A 더하기 4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제곱하시고 그 뒤로 3분의 1 X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안 되지. 3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3승 한 것에다가 알파 넣고 베타 넣고 둘이 빼기. 예, 고스란히 적분을 한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적분 아니에요. 자, 그러면 결과는 여기다가 베타를 넣었을 때의 결과물은 2분의 2베타니까 빼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5분의 A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승 빼기 5분의 A 알파를 넣으면 2분의 2알파 알파 마이너스 베타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5승이 되고요. 더하기 12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얘 곱한 게 12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놓고 여기에다가 베타를 집어넣으면 방금 전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 마이너스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3승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어차피 5승이라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가서 이걸 플러스로 만들면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돼요. 어?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애가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 얘의 2배가 된 거죠. 5분의 2a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승.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요 놈도 요 3승이라 이걸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바꿔주면 이게 나가서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가 되고 결국 3승 이거에 2배 한 거죠. 2배를 했다는 얘기고 그 두 글이 일로 가면 더하기 6분의 a 이렇게 돼요. 6분의 a 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그리고 2분의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2배. 따라오고 있나 모르겠다. 어느 순간 나 혼자 놀고 있죠? 자,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승인 건 알겠어요? 예, 이제 분모 통분하고 어쩌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이 몇 개 있니? 얘가 정리하면 이 하나에 이 5승이니까 16개가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16이 16. 예. 곱하기 5. 16 곱하기 5. 80. 예, 80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승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자체가 8이죠. 이 자체가 8이고 지워질 건 없고 8, 6에 48. 48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승입니다. 80과 48이라 8 곱하기 10, 8 곱하기 6. 그러면 16 곱하기 2, 16 곱하기 3. 그럼 통분하면 16 곱하기 2 곱하기 3. 96. 그죠? 그러니까 96분의 얘한테는 3이 올라갈 거고 얘한테는 2가 올라가니까 96분의 5 정도 되겠네요. 96분의 5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승. 여기다가 절대값만 딱 씌워주면 넓이가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내가 안 외웠겠지. 절반, 반이라고 치면은 반 하면 안 되겠구나. 어차피 양쪽을 근으로 삼았으니까 반으로 하면 안 되겠네. 뭐 anyway 96분의 5 가볼까요? 어디 갔어? 문제가 아니고 96분의 5 여기다 이걸 외우기 딱 치면 96분의 5의 최고차의 개수는 1, 두 근 사이의 간격은 4, 4의 5승. 이렇게 하시면 5 곱하기 4, 4, 4, 4, 4 얘가 4, 2, 8, 4, 46 4, 6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지워주고 이러면 야씨 곤란한데? 이러면 곤란한데? 저게 지금 15분의가 답이라는 얘기는 5가 밑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지금? 잠깐만. 되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3분의 5분의 저거 5 어디 갔어? 이게 16 곱하기 2가 아니네. 야 그래도 마지막에 틀렸다. 야 어이 다행이다. 어째 80 이게 16 곱하기 5구나. 그래 16 곱하기 5구나. 그러면 16 곱하기 3 곱하기 5 그지? 16 곱하기 15 얼마야? 80에 160 240분의 8 그지? 근데 30분의 그러면 40분의 40 8, 3, 20 30분의구나 30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승. 생각보다 간단한데? 잠깐만 30분의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냐? 30분의 그 밑에 거의 넓이인데
저번에 한번 있었잖아요. 저번에 어. 한번 이게 이거에 둘러싸인 여기 넓이를 오 신기해로운데? 아 알파 베타가 다르구나. 아 여기를 벌리면 오 이 공식이 똑같아. 오 공식이 똑같네. 그러면 다시 시도. 30분의 최고 차이 개수 1 두 근 사이의 간격의 5승 하면 이건 아래 15 하나고 얘가 2의 10승이니까 2의 9승. 이것도 이상한데? 4에 죽였어요. 응? 이거 4배가 더 됐는데? 왜 그러지? 이건 뭐 잘못할 게 없는데? 아씨. 나 이렇게 니네랑 놀고 있어도 되냐? 이거 또 계산 잘못된 거지 이거. 여기 어디서 실수가 났나 봐요. 2, 5승 32. 16 곱하기 5가 80은 맞지? 80, 48. 통분하면 240에 8, 3, 24. 8, 5, 8에 40, 5, 4, 25. 8. 8, 30분의 1 맞는데? 이쪽에 보시면 좀 더 올려보세요. 조금만 더. 그 저기에서 그 하나 빼야 되는 거를 더 하신 거를 봤었는데 어디 있는지. 저긴가? 그쪽이 4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 저거 있잖아요. 그거를 빼는 거였어요. 그걸 빼는 걸로 했어야 되잖아요. 여기를? 네. 그런데. 아닌데? 아! 아! 아 맞네. 여기서 바꿔놓고 아까 말씀드린 걸 그랬나? 그러네 어, 그러네. 근데 저기 야 이거 큰일 났다 나 이거. 발견을 못했어. 그러니까 어차피 어쩐지 이렇게 공식이 똑같이 나올 리가 없는데. 근데 어차피 그러면 다른 문제는 계속 가면 결국 차이가 나는 곳은 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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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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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그렇지. 음수가 나왔어요. 이렇게 음수 안 나올 때부터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야 되는데. 아 맞네. 음수가 나왔어야 되네. 아, 예. 그래 양수면 마이너스 2. 120분의. 예. 120분의. 아, 결론 내기 어렵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다 안 틀렸는데 여기가 3 마이너스 5가 됐어야 된다고. 여기가. 예. 그래서 마이너스 2니까 120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승. 자, 이번에도 틀리면 포기하겠어요. 이건 맞는 네, 거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건 맞아요. 맞나? 설마 아니야. 그런 소리 120분의 절대값 A 두 근 사이의 간격의 맞다. 5승. 맞다. 30분의 4의 4승 그리고 15분의
그럼 2의 8승, 2의 7승. 15분의 128. 와. 120분의였구나. 아래가 120분의. 그러니까 잘 놀았다. 진짜 오래 했었는데. 몇 분 한 거야? 15분? 20분? 공식 하나를 공식 하나 추가. 120분의였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6분의, 4분의, 12분의, 20분의, 30분의 에다가 이제 하나 더 보태서 120분의. 예. 120분의. 4차니까 5승은 당연한 거고. 말씀드릴 걸 그래.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내가 거꾸로 너한테 화를 내잖아? 그러면 이제 면피하려는 거야. 이게 다 했던 얘기이긴 한데 요런 것도요. 진짜로 적분하면 안 돼요. 예, 적분하면 안 되고 하나는 AX 3승이고 다른 하나는 BX 제곱, 하나는 3차, 하나는 2차, 그리고 꼭지점을 갖다 원점에다 대고 있는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예, 직사각형이 가지는 성질을 그대로 이용하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S3에만 집중을 해보자면 얘가 y가 1이 되는 애여야 해. y가 1이 되는 애라는 얘기는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넓이가 어차피 1짜리 정사각형이잖아요. 넓이 1짜리 정사각형을 6등분한 다음에 1대 2대 3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넓이가 그냥 2분의 1인 거예요. 이게 2분의 1이야. 그러면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있잖아. 얘가 2차이기 때문에 이게 2차 함수이기 때문에 2대 1이라고요. 그럼 여기 면적이 4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면 얼만데? 합치면 이게 4분의 3이라는 뜻이죠. 근데 세로 길이가 1이잖아. 그러면 여기가 얼마여야 된다고? 여기가 4분의 3이어야 한다고요. 그 둘이 곱해서 4분의 3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B는 얼마냐면 내가 X에다가 4분의 3을 넣었을 때 B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을 했을 때 그 높이가 1 되는 그러한 B여야 하므로 9분의 16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다시 별도로 쪼개가지고 이번에는 3차를 여기서 끊었어. 3차를 여기서 끊었고 요만큼의 넓이가 전체를 6등분한 것 중에 1이라고 그랬어. 이게 정사각형 넓이가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6분의 1인 거야. 여기가 6분의 1. 근데 가로가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면 이게 3차식이기 때문에 여기가 3차이기 때문에 3대 1이에요. 3대 1. 그러니까 요 놈의 3배거든? 여기가 넓이가 2분의 1이라는 얘기지. 그럼 둘이 합치면 얼마냐면 6분의 4, 3분의 2예요. 맞나? 근데 모든 계산이 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이게 3분의 2예요. 3분의 2. 다시 말해 가로가 1이면 높이가 3분의 2여야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y는 ax 세제곱에 내가 x에다가 1을 넣었을 때 y가 3분의 2 나와야 된다는 얘기니까 a 값은 3분의 2여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야. 근데 적분하면 안 돼요. 적분하면 너무 느려 이거. 네. 그러니까 적분의 원리에서 추출된 2차 함수와 3차 함수의 성질 가지고 푸는 그런 문제예요. 미쳤구나. 기출 문제를 우악 트랙 도는 문제까지.
진짜로? 좋아. 시간이 널널한 거로 요 트랙 문제, 이것도 하나의 유형이거든요. 정적분 할 때, 운동할 때 아니, 선동한다면서요, 뭐 이게 이제 우길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궤도 위를 이렇게 도는 것도 선운동에 해당합니다. 요렇게 도르나 요렇게 도르나 이렇게. 그리고 트랙 유형은 되게 유명해요. 이 문제는 같은 방향으로 돌 때와 반대 방향으로 돌 때 몇 번 만나는가, 이런 질문이죠. 사실은 본 적이 있는데 등속 운동에서 해서 그렇지. 언제? 중3 때. 중3 때. 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등속 운동이었죠. 지금 변속 운동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얘네가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만난다. 이거는 이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트랙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유형이에요. 반대 움직임. 여기서 하나는 일로 가고 하나는 일로 간다며. 그러니까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기 시작하면 이 만난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P의 거리와 Q의 거리가 합쳐서 원주 한 바퀴의 길이가 딱 되는 순간 만났다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P가 더 빠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Q가 더 빠를 수도 있는데 어쨌건 얘가 간 거리와 얘가 간 거리를 합쳤더니 트랙 한 바퀴 원주의 둘레의 길이가 되었다. 그러면 한 번 만난 거예요. 한 번. 근데 어쩌라고요? 그럼 그 만난 자리를 찾아서 거기서부터 다시 해가지고 또 다시 만난 자리 또 찾아요? 그게 아니지. P의 총 거리를 그냥 따로 다 더해버리는 거야. P가 혼자 움직인 거리를. 그리고 Q의 총 거리를 또 별도로 더해. 그럼 얘네 둘이 합산 거리가 나오는데 그 거리를 결국은 그 거리는 걔네를 조각조각 내어서 둘이 더하면 한 바퀴. 그럼 또 두 번 만났으면 두 바퀴 이렇게 될 거 아닌가? 결국은 원주 한 바퀴에 곱하기 만난 횟수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한 바퀴마다 한 번씩 만났다고 그랬으니까 얘네를 총 길이를 다 더해. 걔네를 그냥 쭉 일렬로 나열해 놓고 마치 절편 썰듯이 이렇게 여기서 썩둑 한번 자르고 원주 가서 썩둑 한번 자르고 다시 한번 원주 길이에서 썩둑 자르고 이러면 그 잘라놓은 동강이 결국 만난 횟수에 해당한다 라는 거죠. 원리를 그렇게 삼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돌 때도 비슷한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겠네? 같은 방향으로 돌 때도 어떻게 해요? 어느 애가 지나치게 빠르니까 쫓아가서 만났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 아이가 간 거리, 빠른 아이가 간 총거리에서 느린 아이가 간 총거리를 뺐을 때 원주 한 바퀴가 되면 만난 거죠. 그래서 요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는 차이만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도냐, 반대 방향으로 도냐. 그 점을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이해가 됐으면 자 이제 뭘 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SP
SP가 10초간 아니지. SP가 T초간 이동한 총거리라고 하면 0초에서 T초 4T 플러스 2 DT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2T 제곱 더하기 2T가 되겠죠. 이게 T초 후에 SP가 총 이동한 트랙을 돈 거리예요. 거리. 그리고 SQ는 0에서 T까지 2T 플러스 3 DT가 될 텐데요. 이건 T 제곱 플러스 3T가 되겠죠. 요게 이제 Q가 반대 방향 이렇게 해서 돈 총 거리예요. 이 둘을 더해요. 그러면 3T 제곱 더하기 5T가 나오는데, 그죠? 3T 제곱 더하기 5T가 나오는데, 이거를 제가 여기 ST축에다가, 이걸 이제 토탈 거리, 둘이 합산 거리 S라고 하고, 그걸 여기다 표현해 볼게요. 여기다 표현하시면 0과 마이너스 3분의 5를 근으로 갖는 아래로 볼록의 2차 함수가 내려왔다가 요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이 상승곡선이 뭐냐? 상승곡선이 P와 Q가 이동한 총 거리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합산한 거예요. 쟤는 지금 운동을 보면은 갈수록 빨라지는 운동이고요. 갈수록 빨라지는 운동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둘이서 합산거리는 점점 빠르게 늘어나겠죠. 그게 이렇게 아래로 볼록 그래프로 나타나는 거고. 근데 여기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 그림에서 원주 길이 얼마야? 원주 길이 3.14로 계산하여라. 반지름인 길이 5 곱하기 2 곱하기 3.14 31.4죠. 원주의 길이가 31.4m예요. 원주의 길이가 31.4m. 아이씨. 미터가 아니구나. 31.4cm. 를 끊으면 이게 첫 번째 만난 자리라는 거죠. 만난 자리는 중요한 게 아니고 만난 시간이에요, 이게. 둘의 거리의 합산을 31.4 단위로 끊으면 이렇게 만나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궁금해라 하는 건 뭐냐? 10초가 될 때까지 얘 몇 번 만났어요? 이렇게 궁금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쪽 상한선을 10으로 잡고 이 10 되는 이 길이 동안 여기에 몇 번의 스크래치가 나는가 이걸 세달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기 10 집어넣으면 300 더하기 50, 350이네요. 이거 총 높이가 350. 그럼 31.4로 몇 번? 그쵸. 11번이죠. 11번 하면 31.4에 314에 31이니까 340 몇쯤 되겠네요. 그죠? 345.4가 이렇게 그어지면서 요게 마지막 11번째 스크래치가 될 겁니다. 이걸 1번으로 했을 때. 그 위로는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11번 만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유의 풀이입니다. 해설제도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제 속도가 느려졌다 빨라지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거리 합산 그래프가 감속을 했다가 늘어났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처졌다가 올라가는 애가 생겨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끊어주면 이거 다 만난 자리예요. 그래서 요런 데는 한 번만 세야 되고 막 이렇게 세서 올라가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이건 좀 쉽게 내려고 한 거.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